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대응 전략,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LS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다뤄볼 키워드 4가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또 오늘 핫한 전력 쪽과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HBM 눌릴 때, 조정 때 우리가 매수해보자라고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최근 HBM 쪽에서 또 순환매, 그러니까 수급 이동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대장주로 꼽혔던 한미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는 사이에 이오테크닉스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오전장에 한 9%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HBM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또 계속 이어질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요즘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들 왜 이렇게 안 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주 소부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못 가는 이유라고 할지 모르겠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수요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나오는 어떤 디램 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메모리 업체의 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이런 쪽에서 강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쪽, 특히 모든 반도체 쪽이 다 간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들 쪽에서 그동안에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변화들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수급 때문에 하락했던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HBM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쪽으로 바로 매기가 이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오늘 고점은 중요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한 22만 원대는 저항권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 25만 원대 부분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리 조정을 받았었던 어떤 HBM 쪽에서 안쪽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같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또 조정권을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 쪽에서는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여전히 이번 사이클은 HBM이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조정권에 들어가는 거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요즘 떠오르는 또 HBM의 장비 리플라우 쪽의 장비의 강자 뭐 STI, 뭐 포스코,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이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은 HBM 쪽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이오테크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항권에 조금 부딪혔거든요. 네, 우선은 일단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좀 나왔던 부분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자로 이제 그 전통 블레이드 방식으로 웨이퍼 탈착이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 레이저 장비를 통한 탈착 장비로 바뀐다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공정 변화 언급이 좀 그 부분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뒤로 조금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조금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이오테크닉스 앞으로도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코엑스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되는데요. TSMC를 꺾을 2나노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TSMC를 꺾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전략을 오늘 내놓을지 참 궁금한데 파운드리 관련 소부장 종목으로 이 훈풍이 좀 이어질지 말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대만에서 디자인 하우스 회사 하나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한 1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래도 연관되는 에이징랜드 정도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이번에 실적 보게 되면 적자입니다. 파운드리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감은 상당히 우리도 파운드리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특히 TSMC 어제 나왔던 앞으로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2나노 당연히 들어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5년 동안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격차, 이를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힘을 내서 줄일 것이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전략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사를 얼만큼 확보하고 거기서 좀 확장세가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즉 TSMC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전되는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마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소부장 쪽을 적극적으로 매수해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57.6%나 감소하는 적자 쇼크, 실적 쇼크를 보여줬는데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 2023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1분기에 바닥을 좀 찍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실적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라는 인식의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실적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될지 아직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이른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가장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좀 차량 인도대스가 좀 잘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 그날 이제 2차 전지 업체들도 양극재 업체들 할 거 없이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캐즘 논란이 과연 여기서 끝인가?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2차 전지 업체에 지금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흐름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라고 명확히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3분기 실적도 이제 하향 전망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기차 캐즘 극복 멀었나요?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찍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LG엔솔 실적 가지고는 안 좋았으면 당연히 빠져야 됐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약 한 35만 원대 잘 지키는 부분이고 게다가 하반기 개선되는 부분들을 먼저 바라본다. 특히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타겟을 잡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매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쪽 종목들의 가장 큰 특색은 올라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 아니면 돌파 매매 이거 하다가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났는데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종목들의 특징은 쭉 가다가도 또 다시 추세 안쪽으로 좀 눌리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왕이면 약간 눌림 목적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장주라고 보여지는 LG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듯이 35만 원대가 잘 지키든지 체크를 하고 그쪽에서 거래 충분히 유입되면서 순환매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까지도 매매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중요한 이 Q의 확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즉 예전에 반도체 쪽과 똑같죠. 아까 삼성전자도 비교를 하셨지만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그다음에 업황이 턴하는 과정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재고가 많았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게 턴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바라본다. 그러면 업황의 바닥은 맞습니다. 근데 바닥이 주가에 그대로 V자 상승으로 나오진 않는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는 지금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35만 원 선을 잘 지키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든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주들 올해 하락률만 보면 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섹터가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하면 기존에 잘 갔던 그런 대장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떠오르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 좀 먼저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은 어떤 모멘텀을 꼭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동훈 매니저님. 우선은 그래도 다가오는 그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조금 개선될 여지도 좀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많이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양극재 업체 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종목 정도는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 쪽의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뭐 GM 같은 업체들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신규 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도 또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본업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화물이나 케미컬 쪽에서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입어 조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포스코 퓨처엠 지지부진한 바닥권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주 내에서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성장주 쪽에서 어떤 성장의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섹터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대주전자전류가 개인적으로는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박스권 하단부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의 채용부터 점점 확장돼서 나간다.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필옵틱스, 대주전자재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전력설비, 전력 쪽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다뤘던 섹터인데 오늘도 말 그대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지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궁금한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 계속 봐야 될까요? 네, 이쪽은 저희가 보통 ATH라고 합니다. 올타임 하이.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고 강한 섹터라고 바라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이제 수출할 때 비용이 좀 증가된다라는 쪽에서 해운 운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던 부분들이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빠르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 측면은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쪽에 수익성에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또 AI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또 에너지가 부족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섹터인 만큼 그쪽에서 변화가 들어갈 어떤 흔들릴 가능성은 좀 없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이럴 때 조정 시에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막상 조정 들어오게 되면 많이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는 게 문제겠죠. 하지만 큰 업황 보시고 조정 나왔을 때는 여전히 대응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도 여쭤볼게요. 지금 전력 전선주들 혹시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계속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놔둘까요? 저도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운 및 선적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변동성 정도가 좀 조정의 좀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작년 여름 휴가 시즌에 아마 조금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럴 때 좀 담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는 뭐 구리 가격 변동성 정도 말고는 뭐 리스크가 없고 업황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전력 설비, 전력 전선 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전력 설비 쪽 안에서 변압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변압기 3대장으로 꼽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 중공업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네. LS 일렉트릭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만 원 선을 잘 지켜주면서 수익권에 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 LS 일렉트릭을 팔고 효성중공업으로 갈아타고 있거든요. 네. 효성중공업이 PER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이런 효성중공업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달리고 있는 말에 그러니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을 사는 게 좋을까요?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세 개 말고 다른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렉트릭은 일단 단기 저항권에 살짝 진입은 했는데 지금 부근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연기금이 움직이는 거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더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평가라고 해봐야 아직 뭐 12배, 13배 올해 선행 PER 대비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먼저 달렸던 종목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위치상
회사 분할 얘기 가지고 한번 좀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까지 좀 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분할 비율이나 뭐 그런 쪽에서 그 큰 영향 없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이 더 집중되는 건설 쪽 말고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사업부 쪽에 대한 중공업 사업부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더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좀 저항권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대거 사들이고 있는 효성중공업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호 매니저님은 어떤 기업에 한 표를 던져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이 물론 저평가되었던 부분도 있고 연기금 수급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 마당에 지금 가장 중요한 숫자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장성이나 수익성 부분에서 3사 중에 가장 우수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 이슈라던가 이제 그 건설 부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해소가 덜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보다는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셋 기업, 그러니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신동호 매니저는 실적,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결과를 앞두고 원전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일쯤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또 한전 산업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는 등 원전주들 쉽게 죽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산업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원전 관련주들 매수하는 게 좋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뜨거우면 또 손이 사게 만들죠. 예, 쫓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응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막 쌓이면서 가는 종목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한 17일인가요? 이제 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또 주가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혹시나 그 전일에도 뭐 거의 유력 아니면 또 단독 보도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인 만큼 기대감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정된 뉴스에서는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지금은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근데 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장중에라도 계속 눌림목을 체크하면서 가시되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다음 기대감이죠. 그 뭐 루마니아, 그다음 또 영국 이런 식으로 또 아랍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를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보시되 일단 수주 확정은 주가를 일단 파는 단기 요인이 된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동호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도 다양한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사업 수주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수주에 실패한다면 또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소식 발표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은지 어떻게 대응 전략 꾸리고 계세요? 사실 지금 만약에 원전주들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제 17일 날 발표가 난 뒤로부터는 이제 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좀 몇몇 종목 추려서 이제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뉴스만 나오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큰 소식을 앞두고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종목 중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으로 여전히 대장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뭐 원전 개척 제어 설비 업체인 뭐 우진엔텍 종목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부분이 이제 원전 부분에서 한 60% 이상 나오는 데다가 정비 가능한 원전 발전소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 네,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진엔텍.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출연한 지 며칠 되지 않으셔서 조금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진엔텍이다 이렇게 네,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진엔텍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겠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전주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물론 아직 수주 모멘텀이 더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최근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해결책으로 SMR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SMR 모멘텀을 가진 종목 꼭 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거는 좀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 지금 트렌드는 맞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란도 좀 많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항상 관련주 이런 거는 별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또 연관된 종목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증시에서 SMR을 그대로 쓰고 있는 티커를 그대로 쓰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를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행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먼저 이제 건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빌 게이츠나 또 여러 가지 회사 쪽에서 관심이 많은 쪽들이 연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또 도전 과제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SMR로 점점 확정되는 트렌드가 늘어나는 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은 어떤 SMR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계속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SMR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또 미국 원전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강세여서 또 SMR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뉴스케일 파워도 거의 연중 고가 수준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에서 연관주를 찾기보다는 해당 종목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 맞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SMR 관련주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테라파워,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랑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상용화 목표가 한 2030년입니다. 따라서 관련주들 이제 뭐 국내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뭐 가시적인 성과라던가 이런 게 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체크해 가시면서 물론 SMR이 게임 체인저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미국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SMR 쪽을 바라보기에는 물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전력, 원전까지 4가지 오늘 시장에서 핫한 섹터를 다뤄봤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아까 HBM 관련돼서 얘기 나오면서 말씀을 살짝 드렸던 PSK 홀딩스 네. 여전히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다른 쪽 대비해서 성적이 좀 여전히 갈 자리가 좀 있다라는 쪽에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지금 한 6%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 85,000원? 전에 한번 6월 19일에 8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 정도 부근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실적의 기대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 특히 중간에 걸리는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한 72,000원대 부근이 일단 1차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 안착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는 PSK 홀딩스 HBM 관련주로 PSK 홀딩스를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홍 매니저님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금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금일에 이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미국 원전 주요 기자재 납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SMR도 물론 연관이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과거 저가 수주로 인해 이제 부진했던 실적이랑 그리고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조금 실적에서 좀 피해를 봤던 부분이 이제 25년도부터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로 약간 첫 원전 수출이기 때문에 좀 해당 부분에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늘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약간은 팔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물량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워낙 어제 또 급등하고 오늘도 추가 상승해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지금 고가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한 2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3만 원 선까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매수해 놓은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민수 대표는 PSK 홀딩스를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신동훈 매니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매수해 놓은 탑픽주로 설정해 두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생쇼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오후장에는 더 상승 전환하길 기대해 보면서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